네. 강원도동의 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의원입니다. 저는 환경부 장관님하고 해수부 장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좀 봐주시죠. 두 분 장관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런 환경 보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해수부 장관님. 네. 네. 우리 저기 환경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차관 되십니다. 네, 환경부 장관님이세요. 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저 앞에 있는 사진이, 떠 있는 사진이 이 동해안의 그 모습입니다. 그 지금 사진으로 봐도 얼른 봐도 매우 열악한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시죠? 네. 네. 이 사진으로만 나온 모습이고요. 그 자료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 다음 보면은 이 왼쪽이 서울 시내 지역 터널 내의 그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그 남산 2호 터널이 제일로 열악한데 151 마이크로그램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뭐 68 마이크로그램까지 남산 1호 터널은 나와서 평균 한 92.5 마이크로그램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개발지인 동해안의 인근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은 최고 191, 최저 133까지 이렇게 아주 이 열악한 환경의 수치로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평균에서 142.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서울 시내 터널 내의 공기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 월등히 더 열악하다는 게 이 객관적 우리가 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좀 넘겨봐 주시죠. 또한 항만 주변에 대기 중에 그 망간 중금속의 망간 오염 농도를 보면은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포항의 산업단지보다도 거의 4배 이상 높은 2.2893 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부 이 기준을 보니까 미세먼지의 경우에 80이 넘으면은 나쁘다고 합니다. 나쁜 공기 수준이고요. 그 다음 150이 넘으면 아주 나쁜 거죠. 매우 나쁨이라고 이렇게 이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동해안 주변은 평균이 142.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거의 150에 육박하는 나쁨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 차관님, 2013년도에 보니까요, 이 공기뿐만 아니라 동해안 주변의 토양도 상당히 중금속에 많이 오염돼서 특히나 토양 오염 중에 보면 아연이라든가 카드뮴 등 이런 발암 물질이 이 쌓이고 쌓여서 토양에까지 이렇게 침투되어 있는 것을 환경부가 이 지적을 해서 이걸 정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차관님?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화 명령을 당시에 내리신 거잖아요. 예. 이대로 두면은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하신 것이죠? 예, 기준에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다. 네, 조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넘어가면은 또는 근접해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기에 괜찮은 환경입니까? 기준에 따라 정의된 기준을 보면 뭐 바람직하지 않은 바에 맞습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판단되시죠? 예. 이게 지금 동해안 주변의 환경 실태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해수부 장관님. 네. 네, 장관님 저기 남산 터널 그 2호 터널 다녀보셨죠? 네. 터널 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숨쉬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불편합니다. 네, 불편하죠. 근데 이 동해안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런 남산 2호 터널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항의 이 운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동해안 항만 시설이 30년 이상 좀 많이 노후되었고 또 화물의 특성이 이 소음과 분진이 많이 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송정동과 주변 인근 주민들께 꼭 불편함을 드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도 그 관계부처 합동하에 공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금년부터 착공된 3단계 개발이 본격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신항만이 개발이 되면은 훨씬 좀 보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설이 노후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항만의 기능과 시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항은 현재 이 하역과 선적되는 화물의 대다수가 이 먼지를 날리는 벌크 화물이죠. 예, 대부분이 벌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벌크 화물입니다. 이런 화물을 선적 내지 하역할 때 이런 비산먼지라든가 중금속이 비탄되지 않도록 차폐하는 시설을 완벽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계속 좀 발전은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장관님. 만약에 인천항이나 부산항의 이 경우라면은 이런 정도의 이 환경 조건 하에서 항만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인천항의 경우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평 주변의 송정동 주민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장관님, 지난 2011년에 그 송정동 주민 272명을 대상으로 흉부CT 촬영을 했는데요. 40%인 105명에서 결핵성 병변과 폐결절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이상 소견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물론 정밀 검사 중이고 아마 다음 달쯤에 이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수치로 볼 때 이 항만의 운영으로 인한 중금속의 오염 또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학적이고 이 논리적인 이 검증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이상 소견이 나와야 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항만 운영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 건강이 심대하게 침해를 받는다면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이 동해시를 비롯한 자치단체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 대규모 항만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항도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2,100만 톤을 넘는 하역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3단계 확장 공사가 끝나면 4천만 톤이 넘는 대형 항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형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항만을 지원할 만한 배후 단지가 지금 현재 없으면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지 않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일단 항만 구역 밖에 있어서 일단 배후 단지로 지정하는 데에는 배후 단지 지정 요건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은 이 예타에서 아마 이 수치가 제대로 이 조건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걸로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다면은 배후 단지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이주라든가 이런 대책이 강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자폐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주민 이주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해시나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들 포함해서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 출신의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